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은 귀찮아님, 크크크 의사이신 JYP 두고 YG께 백신 질문을 해서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YG님이 평소에 백신 관련해서 선구자로 활동하시니 대한민국에서 백신에 대해 제일 잘 아는 분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크크크. 이재갑, YG, 신의철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답니다. 정확하게는 이재갑, 신의철, YG. 네. 순서 신경 써주세요. 아무튼 의사 면허 갖고 계신 JYP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맞을게요. 소소하게 코 찔찔거리고 눈 비벼대는 알러지는 늘 달고 살지만 여태 큰 알러지 반응은 없었으니 괜찮은 걸로. 다만 아재 백신은 1차가 아프고 화이자는 2차가 아프다고 해서 왜 다 아픈 것만 맞아야 하는데 하면서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네. YG도 그 교차 접종으로 2차 화이자 맞았고 JYP도 2차 화이자 맞았거든요. 둘 다 별 이상 없었습니다. 네. 이재갑, 신의철, YG 이렇게 세 명이 백신 최고 전문가. 기분은 좋은데 그 신의철 교수나 이재갑 교수가 약간 불쾌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네요. 그분들은 안 불쾌할 것 같은데 내가 약간 불쾌해. 이렇게 세 명이 최고 전문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서 약간 불쾌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햇살고요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독서 모임에서 한순간에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한순간에 책 모임에 적절하다 하셔서 이런 우연히 하며 놀랐습니다. 책걸상에서 듣고 제가 책 선정했거든요. 지인들 모두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저는 펑펑 울고, 사실 책 읽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눈물 핑 정도였고 씩씩하게 잘 읽었는데 책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지인이 그러셨어요. 책은 읽고 나누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무언가도 함께하지 않았다면 모른 채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소개와 수다 타임을 23분 가지신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방송이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책 이야기보다 수다를 더 오래 할까 봐. 책 이야기는 한 10분 하고 수다 20분. 네. 커피조아님,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분위기여서 너무 즐겁고 그런 자리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YG님은 지난 방송에서는 장유진 작가님을 질투하시더니 이번에도 크크. 제가 질투 끝에 지난 주말에 달까지 가자 결국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책걸상 듣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 제일 책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번 방송에서 소개한 한순간에로 다시 힘내봅니다. 유튜브 라이브 기대됩니다. 네. 플라님 댓글 읽을게요. 역주행하다가 놓친 방송 듣는데 도저히 댓글을 안 쓸 수가 없네요. 별, 소나기, 빨간머리엔 작은 아씨들, 키다리 아저씨, 제이네오라니. YG님의 소년미 뿜뿜 감성의 근원을 이제야 알겠네요. 저도 꼬마 독서가였을 때 책 부잣집엔 친구네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질베른의 15소년 표류기,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저 이말리를 접하고 모험 세계에 빠졌다가 결국 탐정 추리소설까지 뭔가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동화 읽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난 아닐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별 소나기 말고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별 소나기는 진짜 짧으니까 심지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교과서에 나오죠. 근데 빨간머리의 작은 아씨들, 키다리 아저씨, 제이네오도 정말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을까? 지금 봐도 재밌어요. 책걸상 방송 그만두면 한번 읽어보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바바라님, JYP의 스포일러 아닙니까? 해서 진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빨래 접다가 너무 웃겨서 혼자 한참 웃었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한참 신선했는데 와 진짜 너무 천진난만한 JYP 최고. 무식한 게 장점이 되는. 자, 이 JYP 인증 팬인 세바공님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동화를 안 읽으셔서 아직 동심이 살아있나 봐요, 우리 JYP. 그랬더니 채땡땡땡땡님, 맞아요, 저도 빵 터짐하고 댓글 다셨고요. 에듀유유유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포 아닙니까? 저는 올해의 문장으로 기억하려고요. 이렇게 웃긴데 아재인 게 뭔 상관이에요? 집착은 아니지만 어디든 책 관련 유튜브 나가서 빵빵 터뜨리고 오셔유. 독지가들 더 늘게요. 네, 불러줘야 나가죠. 아무데도 안 불러줍니다. 자, 오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게스트 소개하시죠.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시인이자 작가이신 허은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실입니다. 네, 이 허은실 작가님 목소리 듣자마자 지금 어딘가에서 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소리 지를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시즌 3 크라우드 펀딩 할 때 그 돈 제일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헌정 방송 권한을 갖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그 허은실 작가님을 꼭 모셔다오. 정 못 모시면 그분의 책이라도 특집을 해다오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거 두루두루 두루미님이신데 이게 두루두루 두루미님께서 요청서를 한 A4 한 장 반 분량으로 적어서 보내셨어요. 오늘의 거의 작가시군요. 네, 그런데 읽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구성 개요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나눠서 읽을게요. 안녕하시죠. 텀블벅 펀딩 성공 축하드립니다. 시즌3 방송 기뻐서 방송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JYP님의 책도 잘 받았어요. 즐겁고 신나게 읽고 있는데 꽂아놓고 여행이 그리울 때마다 취미로 계획을 할 때마다 읽어야겠습니다. 이건 소장각. 인터넷 서점에 후기 남기고 있습니다. 제 SNS에도 올리겠습니다. 제안 1. 제안이 여러 개 있었군요. 제안이 이분은. 총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그중에 이를 이를 지금, 찍은 거죠. 시 특집 원합니다. 책은 꼭 나는 잠깐 서럽다. 허은실 문학동네. 시에 대한 제 개인의 요즘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 이제 최승자 시인의 서른은 온다 중에서 여기 서른에 마흔을 놓고 쉰을 놓고 특정 나이를 넣어도 다 극과 천억 백석의 시 한 구절만도 못하다는 백석의 연인 자야의 말. 네, 2020년 루이스 글릭이라는 시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의미한 의례적인 만남을 멀리하며 생긴 마음의 공백과 여유를 시를 읽으며 채우고 있습니다. 시란 무엇인가? 왜 시를 읽는가?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시를 읽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시 감성 쪽이 아니신 듯하여 좀 주저되긴 합니다만 책걸상의 다양성을 위해 이런 방송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 감성 아니라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최근 허은실 시인의 나는 잠깐 소롭다를 선물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읽었던 최승자 시가 생각나면서 아프고 강렬했습니다. 훅훅 읽을 수 없고 가슴을 후벼 파는 이건 뭐지? 이 느낌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허은실 시인 팬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허은실 시인님이 직접 출연해서 본인 시를 읽어주시고 시 창작, 시인으로서의 삶 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살고 계신데 가끔 육지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커는 아니고요. 영화 해설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영화 해설 게스트로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허은실 시인은 빨간 책방 방송 작가였고요. 네, 맞습니다. 책걸상 라이벌이었던 빨간 책방. 그러나 이제는 방송 종료했으니 마음 편히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허은실 작가의 광팬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 빨간 책 목록을 다 쓰셨어요. 빨간 책방 오프닝을 모은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그리고 시인의 시선으로 새로 발견한 말과 단어들을 엮은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이 책 언급하시면서 이 책은 많이 안 알려진 게 아쉽습니다. 단어를 다루는 감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합니다. 또 제주 2주 육아생활 이야기인 내일 쓰는 일기라는 산문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일 웃겨. 이제 소설이 아니라서 YG님의 빛나는 재능. 그게 뭐냐면 줄거리 요약, 책의 대략적인 소개를 못 듣는 것은 유감이다. JYP와 YG님 취향이 아니어서 힘들면 방송을 이끌 게스트를 초청하셔서 네네 그런 거군요. 유혹하는 책걸상처럼 이러니 시를 읽으세요.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웃겼던 게 허은실 시인님과 강량구 기자님의 인연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YG님 고향도서관에서 수업 맡으신 적 있으시죠? 고향 아람누리 도서관 홈피에 가면 두 분의 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홈피에 게재된 이웃이라는 인연. 자, 그 이후로도 몇 줄 더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만 웃고 지금 허은실 작가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허은실 작가님도 지금 막 너무 지금 들으시면서 웃고 네. 있는데. 와, 저 이분 알아요. 이분 빨간 책방부터 되게 그
댓글 참여를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시고, 오. 네. 그러니까 제- 두루두루두루미님은 책걸상 찐팬도 찐팬이시면 빨간 책방도 네, 찐팬이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때도 같은 아이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기억하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댓글 담당을 또 작가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눈에 띄는 분이셨고, 제가 뭐 그 책 관련 행사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여기 그리고 그 허은실 시인과 강양구 기자님의 인연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죠. 굉장히 오랫동안 네, 자주 보던 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허 작가님께서 KBS 일라디오에서 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저도 한 2년, 그쵸, 3년 정도 맞아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출연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메일 주고받고 네. 전화 주고받았던 네. 사이. 네. 그리고 그때는 또 허 작가님도 솔로였었고 저도 솔로였던 때라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인사동에서 네, 술도 막걸리도 마시고. 한두 번 마셨던 사이. 꽤 옛날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옛날이죠. 한 10, 음. 5, 6년 전. 그러니까 16년? 그 허 작가님이랑 저랑 다 30대 초반. 초반. 네. 그럼 초반이었을 때. 그때는 그 얼굴은 안 봤어요? 전화 인터뷰. 아니죠. 아니죠. 저는 만나서 막걸리도 얼굴도 마시고. 보고, 네. 그럼 매주 얼굴 보던 사이잖아요. 아니죠. 전화로 매주 그러니까 뭔가 이메일 주고 네, 아, 방송은 방송 주로 전화로 관련된 했고. 방송은 주로 제가 스튜디오 출연 그때 막 막내 기자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구르던 때라서 뭐 시간 딱 빼가지고 방송국 가는 건 조금 힘들어서 네. 전화로 주로 했었고. 그리고 전화 이제 인터뷰로. 드물게 이제 인사동에서 막걸리도 드시고. 네, 네. 네, 네. 그 제가 알기로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작가하고 네. 이렇게 외부 고정 네. 출연자하고 특히 전화로 주로 출연하는 분은 밖에서 따로 만나서 얼굴 맞대고 막걸리를 마시거나 이런 일은 극히 없거든요. 아 근데 그때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좀 썸을 탔다거나 아 그런 거 썸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썸 같은 게 있었으면 허 작가님이 여기 출연 안 했겠죠. 네, 그럼요. 그런 거 전혀 아. 없었고 그런데 뭔가 그 작가님이랑 저랑 그 메일 주고받고 전화로만 했어도 그냥 비교적 잘 통했어요. 네, 그 제가 강윤 기자님을 굉장히 믿었고요. 그때 과학 그 생물학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항문석 사태. 네, 맞아요. 그 저는 뭐 그 이과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뭔가 방송할 내용에 관해서는 항상 사전 상담을 하고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 어떤 걸 방송에서 다뤄야 되냐라고 해서 많은 여쭤봤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 참 스마트한 청년이네 그런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할 때 뭐랄까 게스트들을 제가 아주 많이 그 10여 년 동안 이렇게 상대를 해오는 직업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강경구 기자님 굉장히 젠틀하시고 뭔가 이렇게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어, 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하고 이메일만 주고받지 말고 뭐 또래인데 막걸리는 한번 마셔요. 뭐 이래가지고 인사동에서 네. 그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내가 먼저 했나?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뭘 자꾸 엮으려 그러세요? 네, 그 두루두루 두루미님 그 그냥 같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란히 소개되어 있는 정도의 인연보다는 더 깊은 인연이 있다는 네, 것. 그 이후로도 또 뭐 만나서 술 마시기도 하고 또 강 기자님 뭐 북토크 하실 때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헌정방송 목록에 네. 그 허은실 작가의 이름이 올라왔을 때 네네. 그때부터 제주도에 계시지만 언제 서울 오시는 날 맞춰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라고 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 티켓 끊어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오랜만에 연락 드려가지고 음. 혹시 서울 오실 일이 있냐고. 어차피 다른 일로 오실 때 네, 네. 여기 한번 들리시라고 지금 네, 마침 간청을 저희 드렸습니다. 아이가 이제 여름방학을 해서 네, 방학 때마다 육지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온 것은 아니고 강 기자님이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죠. 네, 자 방송용 멘트 감사하고요. 네, 두루두루두루미님은 너무 광팬이시지만 허은실이라는 작가를 전혀 모르는 분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우리가 훑어봐야겠는데 네, 뭐 잠깐 나왔지만은 방송 작가
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 작가 네. 일을 오래 하셨다고. 네, KBS 라디오, MBC 라디오에서 네. 그 시사 작가로 일하신 게 꽤 되잖아요, 그래도. 네, 시사 작가로 일한 게 더 긴 것 같고요. 한 10년 정도 시사 작가 8, 9년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시사 작가셨어요. 네, 제가 서원실 작가 이후에도 많은 시사 작가들의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주고받고. YG는 뭐 젠틀하고 뭐 믿을만 신뢰가 가고 뭐 괜찮은 청년이고 네네네 그러셨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방송 작가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진짜 작가 이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네, 그런 표현이 좀 거는 이상하지만 네, 네. 그런 진짜 작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그 뭔가 방송 일이라는 게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방송 이 원고를 쓰는 것은 굉장히 휘발되는 작업이잖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정성스럽게 열심히 썼지만 그게 1회 방송되고 나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일이고 또 방송 일이라는 게 제가 또 시사 프로에 있을 때는 시의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날그날의 이슈를 막 팔로우하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또 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질문을 만들고 또 뭐 보도자료 릴리즈하고 이런 너무 몰아치는 일정 속에 너무 그게 각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 제 마음속에는 또 뭔가 다른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몰래 다른 걸 쓰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데뷔를 하게 된 방송 거죠. 대본을 열심히 써도 네. 한번 이렇게 읽고 나면은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저희는 아예 안 안 쓰시죠? 쓰잖아요. 네. 날로 먹는 방송. 그럼 원래 또 그 말하자면 문청 뭐 이런 계열이셨습니까?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제법 그런 면이 있긴 했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씨를 막 필사했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놀랬던 게 그 막걸리 마실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던가 아니 이런 욕망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았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난 시인이 꿈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나? 네. 아니 물어봤을 법한데 서로. 네. 근데 몰래 썼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저는 그 창을 하나 윈도우 창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띄워놓고 몰래 뭔가 생각나는 말 같은 걸 있으면 적곤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희 PD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창을 확 닫아버리면서 뭐하냐? 시 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러니까 뭘 감추고 그래? 왕년에 시 안 써본 사람 있냐? 이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어떤 것을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야금야금 좀 키워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시창작 뭐 수업도 좀 찾아 듣게 되고 그러다가 등단을 하게 됐죠. 그러면 2017년 1월에 나온 시집이 첫 시집인데 네. 첫 시집이자 지금까지는 한 권 나온 시집이죠. 네. 나는 잠깐 소롭다. 네. 그 책에 묶여져 있는 시는 그럼 어느 기간 동안 쓰신 네, 거예요? 오래된 거죠. 제가 2010년에 데뷔했고 2017년에 나왔는데 거의 초기에 썼던 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는 완전히 처음에 아주 초짜로서 이제 막 시를 써봐야지 라고 할 때 썼던 시도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초기 첫 번째 시로부터는 아주 많이 멀어져서 뭐 15년 정도 걸린 시도 있는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네. 초기에 쓰신 시하고 나중에 쓰신 시하고 좀 결이 다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요. 네. 등단은 실천문학으로 했는데 네. 시집은 문학동네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약간 네, 하지만 상관 있지 않을까. 산문집은 창비해서 냈습니다. 네. 그 이번 시간에는 좀 두루두루 네. 허문실 작가님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허 작가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순서라서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시인의 꿈을 키워가시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빨간 책방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북토크 팟캐스트에서 처음에 시작 때부터 문 닫기 거의 직전까지 네, 문 열고 거의 문 닫기 전까지 하게 된 셈인데요. 예, 거의 7년간
그렇죠. 7년이고 근데 그렇게 뭘 오래 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 제가 최장 맥시멈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사귀어도 3년 이상 못 가고 방송 프로그램도 그 전에는 3년이 최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3년 곡에 3년이구나 했는데 결혼도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5년이나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헤어지지 못해서 결혼. 그런 사람인데 7년이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잠깐 토크하면서 이거 문 닫을 때 되게 아쉬웠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아쉬웠고요. 지금도 저도 그런 바람이 약간 있긴 한데 다시 빨간 책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청취자분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저도 네.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긴 해요. 그때가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서. 그 우리 원래 이제 그 저희 방송 게스트로 네, 뭐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PD나 이런 분이 오면 네. 되게 막 긴장하거든요. 네.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막 스튜디오도 그렇고 막 근본 없는 방송 찔려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오늘요? 우린 나름대로 경쟁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네, 빨간 약간- 책방 오래 근데 만드신 오늘 분. 약간 그 JYP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주눅든 느낌. 그러게, 뭐. 약간 약간 평가받는 쫄았어 느낌. 막. 응. 아닙니다. 계속 아닙니다. 지금 빨간 책방이랑 비교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여기는 되게 근본이 없구나. 여기 아닙니다. 되게 스튜디오 정말 험불하구나. 아니 그리고 아까도 정말 대본이 없네. 대본이 없는. 아니 대본 주셨더라고요. 아니 대본 그래서 주셨는데. 원래 대본이 없고 게스트도 뭐 무슨 교수님 뭐 무슨 뭐 장관 누가도 대본 절대 안 주거든요. 네. 게스트 근데- 하대 방송. 근데 허 작가님께 미리 제가 어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와. 대본을 드렸어. 대본 작업을 해가 대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게 이런 대본이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 본- 근데 보낸 그게 메일이- 두루두루 두루미님이 주신 내용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대본을 보낸 게 아니라 댓글 몇 개 모은 거 하고 헌정 방송 요청사고를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한 겁니다. 아닙니다. YG는 한 줄도 안 썼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제 그 주신 메일. 허 작가님이 그걸 보고서도 좀 없어 보이긴 없어 보이더라고. 아니 이러면 뭐하러 보냈지? 농담이고요. 자,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데 빨간 책방은 네. 그러면 대본에 적혀 있는 그거의 비중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이 이제 대본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근데 그 대본이라는 게 뭐 디테일한 내용을 다 적는 건 아니고요. 제가 책을 같이 읽고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의견을 드리는 제시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서머리를 일단 하고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다 관련된 이슈나 책들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뭐 그 자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그 이동진 작가님이 그걸 또 바탕으로 본인 책을 읽으시니까 이렇게 좀 합해서 방송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대본대로 뭐 했던 방송은 거의 없고 그나마 대본대로 한 것은 오프닝 네. 클로징 정도. 그래서 그 빨간 책방의 오프닝 원고들을 모아서 네.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이라고 네. 하는 에세이집을 또 묶어서 내셨죠. 그게 정말 놀라워요. 네. 우리는 정말 그냥 헛소리로 오프닝을 하잖아요, 맨날. 네. 댓글 읽고 댓글을 그냥. 헛소리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댓글 말고 나머지는 댓글이 딱 끊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순간적으로 약간 텐션이 올라갑니다. 네. 무슨 말로 시작하지? 즉흥적으로 다 이러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오프닝 멘트를 모아서 책으로 낼 정도로 너무 비교된다. 아니 빨간 그리고 책방. 저는 빨간 책방의 그 이동진 작가님이랑은 건너하는 인연이 있지만 어떻게 직접 인연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이제 허 작가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고 했을 때,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 뜻밖에도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제주에서 아이 데리고 내려가서 1년 네네. 동안 산
내용을 쓴 내일 쓰는 일기의 네. 앞부분을 보면은 네. 그 제주살이 격려한 엘 선배가 그 네네네. 이동진 네. 작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쨌든 그리고 7년간이나 큰 트러블 없이 그렇죠. 남자도 3년을 못 네, 사귀는데. 끌어온 걸 보니까 뭔가 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 이동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MBC의 문화의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뭐랄까, 약간 너무 새초롬한, 뭔가 그냥 백면서생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나랑은 잘 안 어울리겠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허당이시고, 재밌고 귀여운 구석도 많으시고, 그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서,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김주혁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냥 한 6개월 정도만 거의 방송 한 텀 정도만 해보자 같이 라고 했는데 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같이 하는 케미 이런 것들이 더 방송을 즐겁게 만들어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 즐거움을 같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 맞아요. 방송의 빨간 작가 빨간 책방. 빨간 책방에 빨간 방송도 괜찮다. 네, 괜찮네요. 빨간 책방의 작가나 진행자들은 책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존재는 알고 있었나요? 저는 존재는 알고 있었고 그 김종배 선배랑 같이 뭐 하셨었잖아요. 네, 했었어요. 김종배 그쵸. 선배 팟캐스트에서도 그 우리 책걸상의 사실상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때는 JYP는 없었고. 네. 네. 그때 저 조금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지만 이동진 작가님이나 뭐 김주혁 작가님이 존재를 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몰랐을 몰랐겠죠. 거야. 우리만 네. 라이벌이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야. 우리가 막 월드컵 나가면 우리는 막 브라질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뭐. 브라질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길 수도 이러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PD는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네. 네, 그런데 빨간 책방 이제 문 닫기 거의 직전에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아까 언급했던 그 제주살이 1년간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내일 쓰는 일기라는 책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제주 4.3 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의 목소리라고 하는 또 책도 내셨는데 네. 제주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내려가신 거예요? 제주가 고향이거나 이러진 네, 않으시죠? 그렇진 않은데 제주 저도 여행 준비를 많이 하다가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네요. 여기 왜 있지?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제주 여행을 몇 번 다녀올 때마다 제주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특히 제주의 언어도 우리와 많이 그 서울이나 뭐 서울 중심의 표준어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주라는 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또 제주의 역사라는 게 이게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주에 대한 어떤 매혹이 생겼는데 매혹이 생긴다고 또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언젠가는 제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이제는 가야겠다. 아이를 위해서도 뭔가 어떤 자연 속에서 좀 놀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아니면 가지를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바로 결정을 하고 아이가 3월 2일에 입학하는데 3월 1일에 이사도 아니에요. 그냥 네. 저희만 갔고 이삿짐은 3월 4일에 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해외로 무슨 연수 가는 사람들처럼 네. 그렇게 이사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1년간 이제 아이가 그리고 또 허 작가님이 제주에서 적응하는 이야기는 그 내일 쓰는 일기를 네. 보시면은 그 뭐 단편적이지만은 알 수가 있고 벌써 아이가 꽤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년째 됐죠. 네. 뭐 후회는 안 하세요? 네, 전혀 후회 안 하고요. 제주 사실은 이제 시한부 생각으로 갔는데 한 6년 정도만 살아보자.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살고 싶고 제주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내일 쓰는 일기는 제주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제너럴하게 뭐 이것도 다루고 조금씩 얕게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이제 기억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4.3이라는 어떤 주제에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유족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좀 대화하고 자료도 4.3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또 시로 그런 베이스들을 가지고 시로 좀 승화를 시켜봤달까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후에 하는 작업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뭔가 제주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제주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도 만족합니까? 네. 아이가 싫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6년을 생각했던 게 아이랑 일단 초등학교를 지내보고 아이의 선택에 따라 그 다음은 결정해야겠다. 아이가 다시 도시로 오고 싶다고 하면 다시 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급식이 잘 나온다고 해서 아, 그 중학교가? 네, 밥을 남겨도 아하.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한다고 해서 근데 사실 아하. 너무 부러웠던 게 그 허 작가님 아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제 고학년 올라갔지만 저희 아이도 저학년인데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학교 생활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제주에 내려가셨는데 설마 뭐 제주 시내 한복판에 뭐 고층 아파트 살고 이러진 않으실 거 네, 아니에요? 아파트에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돈이 없어서 어디 제주 중에 어디 제주의 사세요? 동쪽에 성산 근처에 있는 작은 수산이라는 마을이에요. 수산 네. 구좌 옆인가요, 거기가? 구좌에서 조금 내려가서. 그래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교생이 70명이래요. 네, 70명 전교생이? 안팎이고요. 전교생이라는 게 1학년부터 1, 2, 3, 4, 5, 6,6학년까지 6학년 다 네, 합쳐서? 아마 유치원부터 카운팅 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한 한 학년이 학년에 70명이 아니라 네. 전 학생이 70명이요? 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학년이 한 반. 네, 한 학년이 한 반이고 그 한 반이 10명 내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뭐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는 당연히 코로나 방역 상황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은 굉장히 거리두기가 완전- 가능한 네, 수업이 그렇죠. 되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구나. 그렇죠. 다른 세상이죠. JYP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네, 음. 여기는 한 지금 서울은 한 학교에. 초등학교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뭐 25명 정도? 근데 음. 그것도 달라요. 약간 아이들이 많은 동네는 좀 더 많고 아이들이 적은 동네는 좀 더 적고. 20명도 안 되는 네. 지금 클래스도 방송이 클래스도 있고 산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있고요. 네. 제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왜요? 그래서 섬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제주에 관련된 이야기.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책도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주에서? 네,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신 나는 잠깐 서럽다가 벌써 4년 6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나온 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을 올해 좀 원고를 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시들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시 자꾸 퇴고하고 또 새로 써야 하기도 하고 기억의 목소리에도 시가 25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써놨던 같은 시집에 제 개인 시집에 묶으려고 했던 편수가 좀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좀 써야 하는 그런 편수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깝게는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제주 관련된 것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에세이를 좀 써보려고 해요. 그 기억의 목소리에 들어간 25편의 시는 네. 그럼 개인 시집에는 못 넣어요? 네.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억의 그렇지만- 목소리도 허 작가님 책이니까 네. 개인 저서니까. 그래도 아까운 것 같은데. 괜히. 아닙니다. 나중에 허 작가님 이제 전집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아니면 꼭 4.3이 아니더라도 제주와 네. 관련된 시를 좀 더 쓰신 다음에 그거랑 모아서 따로 시집을 한 권 추가로 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제주와 지금 관련된 이제 새로 시집이요? 나오는 시집에서는 당연히 제주가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요? 제주 생활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주 생활만 가지고 좀 쓴다는 것이 약간의 어쨌든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보편성.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없지는 않고요. 최소한에서 지금 제가 여기 넣지 않은 시들 가운데도 사상 관련된 시가 또 있기도 하고 제주에 관련된 뭐 어떤 소재적인 것일지라도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챕터 정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그 작가님 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들을 계속해서 네, 해오셨잖아요. 근데 시랑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가지 글 쓰는 정체성은 에세이스트로서의 정체성과 네.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약간 똑같아요? 아니면 약간 모두 전환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작가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에세이 작업은 그냥 생활인의 모드에서 가능해요. 그냥 산문은 어느 자리에서든 그냥 뭐 쓸 수 있다? 카페에 가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뭐 여기서도 쓰던 거 쓸 수 있겠다라는 집안일 하다가도 네, 그럴 수 있겠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는 어느 정도의 좀 상태를 제가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시적인 어떤 상태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게 저한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인간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시 쓸 때와 산문 쓸 때. 저는 평소에 정반대로 생각해왔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다른 분들의 경우에 산문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이렇게 각 잡고 음. 세팅해가지고 최소 2-3시간 이상 시간을 비우고 네.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잠깐 뭐 30분 짜투리 시간에 뭐 몇 줄 쓰고 이거는 어렵지만 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떠오르면 그러니까 시어들이 갑자기 나한테 딱딱딱 네. 찾아오는 식의 그것도 낭만주의적인 시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작사 작곡하는 분들 맨날 여쭤보면 이 곡은 뭐 10분 만에 썼어요. 뭐 이 작사도 뭐 5분 만에 썼어요. 뭐 이러잖아요. 다들 천재식이라 그렇고요. 시인도 그렇게 일하나 보다라고 했죠. 그런 게 오긴 하죠. 당연히 그런 어떤 잠깐 어떤 말이 오거나 어떤 이미지가 오거나 할 때 그걸 캐치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얼른 저장을 하죠. 네, 저장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게 근데 왔다고 그게 바로 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숙성되거나 다른 것과 만나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완성하는 그 상태. 그때가 시적인 상태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좀 물리치고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저도 그리고 에세이 쓸 때는 물론 여기서도 몇 줄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하나의 에세이를 뭐 한 12매다 이걸 완성한다 할 때는 당연히 집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죠. 그 시적인 상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시인이 시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면 뭐 맥박이 좀 느려지거나 혈압이 약간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의사 바이탈 선생님. 사인을 근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 네,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뭐 이렇게 뇌 MRI 같은 걸 찍어보면 약간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재밌겠다. 재밌긴 하겠다. 시인들 한 200명 네. 머리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시 쓸 때는 어디에 혈류가 증가하고 뭐 이런.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요? 네. 네, 의사 면허가 있어요. 옛날에 훅 들어. 나 너무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알면서 잊고 있었어요. 네. 한때 의사였지 참 맞아요. 아이고 오늘 저 허은실 선생님 모시고 지금 약간 부끄럽지만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제주 얘기했다가 막 시 얘기했다가 에세이 얘기했다가 빨간 책방 얘기했다가 무슨 정신 없습니다만 학급 정원 얘기했다가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즐겁고 듣는 분들이 즐거우면 됐죠. 네, 저도 네. 즐겁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허은실 작가님 하고 아니 뭘 했다고요 지금? 원래 이렇게 게스트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방송이 훅 끝나요. 그러니까. 시 얘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시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괜찮으시면 한 편 또 낭송 뭐 이런 것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허은실 작가님 모시고 이제 수요일에 뭘 했다고?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뭘 했다고 오늘 방송 여기서 끝이야.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학급 정원 이야기 하고 끝났다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